인류 역사상 가장 발전된 도시, 로마를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거대한 콜로세움, 온 유럽을 잇는 도로, 그리고 도시 전체에 물을 공급하던 경이로운 수도교 기술.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위생적인 문명을 이뤘을 것이라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고대 로마인들이 우리가 아는 방식의 비누로 몸을 씻지 않았다고 한다면 믿어지시나요? 심지어 비누, soap라는 단어의 어원이 로마의 사포 언덕의 전설에서 유래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도 말입니다. 정작 그들은 왜 비누를 외면했을까요? 그리고 왜 온몸에 기름을 듬뿍 바른 뒤 섬뜩한 갈고리 모양의 도구로 피부를 긁어내야만 했을까요?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 시작은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물건, 인류의 운명을 바꾼 발명품, 비누의 이력서를 펼쳐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마인들이 비누를 전혀 몰랐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에는 동물성 지방과 나무를 태운 재를 섞어 만든 원시적인 형태의 비누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비누는 몸을 씻는 용도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주된 용도는 놀랍게도 양털에 묻은 기름때를 빼는 세탁용 세제였습니다. 더러워진 토가나 튜닉을 빨 때 주로 사용되었죠. 간혹 피부병 치료를 위한 약으로 쓰이거나 심지어는 머리카락을 특정 모양으로 고정하는 오늘날의 포마드나 젤처럼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인들은 어떻게 목욕을 했을까요? 그들의 목욕법은 씻어낸다기보다 긁어낸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먼저 그들은 올리브유 같은 기름을 온몸에 꼼꼼히 바릅니다. 이 기름이 피부에 먼지, 땀, 그리고 각종 오염물과 엉겨붙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스트리길이라 불리는 청동이나 쇠로 만든 갈고리 모양의 도구로 온몸을 긁어내기 시작합니다. 상상만 해도 아플 것 같은 이 과정을 통해 기름과 함께 엉겨붙은 때와 노폐물이 국수 가락처럼 벗겨져 나왔습니다. 이들에게 목욕은 거품으로 부드럽게 씻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오염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스트릿길을 이용한 독특한 목욕 문화와 거대한 공중 목욕탕을 자랑했던 로마. 하지만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유럽 대륙의 위생관념은 그야말로 암흑기로 접어듭니다. 화려했던 목욕탕들은 파괴되거나 방치되었고 로마의 비누 제조 기술 역시 명맥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위생이라는 개념 자체를 잊어버린 듯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꺼져가던 비누 기술의 불씨를 되살리고 오히려 눈부시게 발전시킨 뜻밖의 계승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슬람 황금기를 이끌던 아랍의 화학자들이었죠. 그들은 기존의 동물성 지방 대신 풍부한 지중해의 자원인 올리브유와 월계수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제 대신 알칼리 성분을 정제하여 섞는 발전을 통해 세정력이 뛰어나면서도 피부에 자극이 적은 고품질의 비누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알레포 비누는 오늘날까지도 명품 비누의 원형으로 여겨지며 이슬람 세계는 비누 기술의 유산을 성공적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슬람 세계에서 발전한 선진 비누 기술은 약 10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다시 유럽 땅을 밟게 됩니다. 바로 십자군 전쟁과 활발해진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였죠. 하지만 유럽으로 역수입된 비누는 모두를 위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제조법이 복잡하고 올리브유와 같은 원료가 당시 유럽에서는 매우 비쌌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비누는 극소수의 왕족과 대귀족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사치품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비누 한 덩어리의 가격은 평범한 장인의 몇 달치 수입과 맞먹을 정도였다고 하니 그 가치를 짐작할 만하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조차 한 달에 한 번 목욕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니 대중의 위생 수준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한 도시, 씻지 않는 사람들. 유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전염병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였습니다. 1847년 헝가리 의사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는 의사들이 시체를 만진 손을 제대로 씻지 않고 산모를 진료하는 것이 치명적인 산염열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는 손 소독만으로 사망률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음을 증명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1860년대 초 프랑스의 화학자 루이 파스테르는 세균 이론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냅니다. 인류는 마침내 질병의 진짜 원인이 신의 저주나 나쁜 공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작은 생명체, 바로 세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위대한 발견은 거대한 위생혁명을 촉발했습니다. 청결이 곧 건강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체에 각인되기 시작했고, 개인의 위생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비누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문명인의 상징을 위한 필수품으로 그 인식이 급격히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누가 필수품이라는 사회적 인식은 폭발적인 수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가격이었습니다. 비누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원료인 탄산소다는 당시 식물재에서 소량만 얻을 수 있어 매우 비쌌기 때문이죠. 모두가 비누를 원했지만 아무나 쓸 수는 없는 상황. 바로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한 결정적 한 방이 터져 나옵니다. 1791년 프랑스의 화학자 니콜라 르블랑이 마침내 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흔하디 흔한 소금을 황산, 석회석 등과 반응시켜 탄산소다를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공정을 발명해냅니다. 르블랑 공법이라 불리는 이 혁신은 비누의 핵심 원료 비용을 말 그대로 획기적으로 낮추었습니다. 비로소 비누는 소수의 장인이 만드는 값비싼 수공예품에서 공장에서 값싸게 대량 생산되는 완벽한 산업제품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인류의 위생혁명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순간이었습니다. 비누의 대중화가 불러온 나비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인류의 공중보건 수준이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깨끗한 손과 몸은 세균 감염의 위험을 크게 줄였고, 이는 전염병 사망률 감소와 평균 수명 연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인류는 이전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비누의 영향력은 사회 구조에도 미쳤습니다. 깨끗하게 세탁된 의복과 청결한 신체는 개인의 교양과 사회적 계급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위생적인 환경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정비되고 도시의 구조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시대 이후 1000년 넘게 잊혔던 청결의 가치가 작은 비누 한 장에서 시작된 거대한 나비 효과를 통해 세상을 재편한 것입니다. 비누의 영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제와 문화를 재편하기에 이릅니다. 1920년대와 30년대 라디오가 새로운 대중매체로 떠오르자 기업들은 앞다투어 라디오 프로그램의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프록터 앤 갬블과 같은 비누 회사들은 한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바로 낮 시간대 라디오의 주 청취층인 주부들을 공략하기 위해 흥미진진한 연속극 형태의 드라마를 제작하고 후원하기 시작한 것이죠. 드라마 중간중간에는 자연스럽게 자사 비누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드라마들을 후원사의 이름을 따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소프 오페라, 즉 비누 회사가 만드는 드라마란 뜻이죠. 이는 비누가 단순히 몸을 씻는 제품을 넘어 새로운 미디어와 광고 산업의 판도를 결정하고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비누의 진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비누는 더 이상 네모난 고체 덩어리의 형태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펌프를 한번 누르면 바로 풍성한 거품이 나오는 액체손 세정제는 이제 어느 화장실에서나 볼 수 있는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용의 편의성을 높인 것을 넘어 여러 사람이 함께 쓰며 발생할 수 있는 공용고체 비누의 잠재적 위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대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더 나아가 수술실의 외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강력한 소독용 스크럽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극도로 전문화된 제품들도 등장했습니다. 이는 비누의 역할이 단순히 세정을 넘어 살균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위해 끝없이 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비누는 우리의 필요에 맞춰 그 형태와 기능을 끊임없이 바꾸며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를 질병의 공포에서 해방시키고 위생적인 문명을 이룩하게 한 이 영광스러운 발전의 이면에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어두운 청구서가 존재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비누의 역사에 또 다른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비누의 핵심 원료인 동식물성 유지를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과학자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섰고, 그 결과
석유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드는 합성세제가 탄생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발명품은 기존 비누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더 강력한 세정력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죠.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 합성세제의 성분들이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가 심각한 수질 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일으킨 것입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값싼 비누를 만들기 위한 파묘 생산이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편리한 액체 비누가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환경적, 윤리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기름을 바르고 스트릿길로 긁어내던 그 원시적인 목욕법에서부터 세균의 존재를 알게 된 인류가 만들어낸 위생혁명. 그리고 마침내 문화의 아이콘이 되었지만 동시에 환경 파괴라는 무거운 청구서를 남긴 오늘날의 모습까지. 단순한 세정제에서 출발한 비누의 이력서는 인류를 질병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킨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이자 동시에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적, 윤리적 숙제를 안겨준 문명 발전의 양면성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결국 비누의 이야기는 더 나은 삶을 향한 인류의 끝없는 기술적 진보와 그 진보에 따르는 책임의 무게에 대해 성찰하게 하는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비누의 이력서는 어떠셨나요?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에는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이야기와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의 흥미로운 이력서를 계속해서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것의 놀라운 이력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